네, 안녕하세요. 갱호테레비의 김갱호입니다. 네, 요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경제 이슈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네,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상승, 팽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펜을 하나 사는데 예전에 500원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1000원이 들어요. 그러면 500원의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인데요. 수요가 공급량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밀의 공급량이 제한이 되겠죠. 수출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하지만 수요량은 일정하죠. 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정해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수요량은 일정한데 밀의 공급량은 줄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밀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원료비 등의 생산 원가 자체가 상승하게 되면서 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원유 가격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 텍사스유 WTI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원유를 원료로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가격이 상승하겠죠. 등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심지어 원유를 원료로 하는 옷의 가격도 같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원유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의 물가가 상승하는 그것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통화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화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너무 많은 통화량이 있어도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휴지 하나를 사는데도 종이지폐 몇십 장을 갖고 가서 사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그 종이지폐 한 장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게 되어서 한 장으로는 살 수 없는, 수십 장을 들고 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유는 베네수엘라에서 너무 많은 양의 통화를 마구 찍어냄으로써 시중에 엄청난 양의 통화량이 쏟아져 내렸고, 그로 인해서 지폐,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업의 고용률도 늘고 실업률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늘어난 고용률로 인해서 시민들의 소비도 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경제에 있어서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적절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당연히 정답은 없겠지만 대략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고, 2% 정도의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요. 나라에서도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금리 인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왜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 이자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대출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 대출 이자를 내고 있던 분들이 150만원, 200만원 대출 이자가 상승함으로써 그렇게까지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같이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금리 인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의 현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앞으로 지금 주목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잘 봐야 됩니다. 12월 14일 날 FOMC 회의에서 미국이 0.5%의 금리 인상을 발표했죠.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했지만 0.5%의 빅 스텝 정도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0.5%로 0.75% 예상치보다 적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었죠. 왜 그러냐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예전까지는 몇 프로 금리 인상을 하냐, 예를 들면 0.5% 할 것이냐 0.75% 인상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다면 앞으로는 몇 프로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이제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못해도 5%, 최대한 7% 정도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시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12월 14일 날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물가를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첫 번째가 상품 물가, 두 번째가 임대료 물가, 세 번째가 서비스 물가. 네,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상품 물가는 말 그대로 이러한 펜 자체의 가격, 이러한 상품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료 물가, 말 그대로 뭐 부동산 임대료의 물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서비스 물가인데요. 서비스 물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는 우리가 뭐 식당이나 뭐 서빙해 주시는 분들, 뭐 요리해 주시는 분들, 그런 진짜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의 임금과 관련된 물가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현재 미국에는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650만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65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선택해서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높은 임금을 쳐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물가, 임금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상품 물가와 임대료 물가는 하락하더라도 서비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는 거죠. FOMC에서는 지금 현재 물가와 경제 성장 두 가지 중에서 물가의 안정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2% 하락하였음에도 주식시장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도 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점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 자산 투자보다는 지금은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인데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앞으로 우리에게 부동산 쪽이나 주식시장 쪽에서 엄청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시죠. 앞으로 갱호텔레비를 통해서 이러한 경제 시황도 분석을 하고, 앞으로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분석 많이 할 테니까요. 갱호텔레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